광덕과 엄장. 신라시대 문무왕 때 어느 마을에 광덕과 엄장이라는 사내들이 있었어요. 광덕은 작은 키에 마른 몸을 갖고 있는 사내였지요. 목소리도 작고 힘도 세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광덕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광덕은 마른 장작 하나도 들지 못할 것 같은 약한 사내이지만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그렇고 말고 난 광덕이 하는 말이라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믿을 걸세. 이렇게 광덕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엄장은 광덕과는 무척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덩치가 매우 컸지요. 엄장이 한번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면 마을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힘도 장사여서 마을에서 힘쓰는 일이 생기면 누구나 엄장을 찾았지요. 한 번은 이웃 마을에 폭풍이 몰아쳐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어요. 하필이면 나무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쓰러졌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치우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나무가 너무나 무거워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옆마을에 엄장을 부릅시다. 그는 천하의 장사이니 이 나무를 금방 옮길 것이요. 이웃 마을 사람들은 엄장이 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자네가 와서 좀 도와주게. 이웃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엄장은 선뜻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힘 좀 써보지요. 엄장은 싱긋 웃더니 성큼성큼 이웃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나무를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영차! 드디어 엄장이 힘을 주자 꼼짝도 하지 않던 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움직인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자자, 우리도 다 같이 나무를 움직여 봅시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나무에 달려들어 힘껏 나무를 밀었어요. 마침내 나무가 길가로 무사히 옮겨졌답니다. 와, 됐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게 모두 엄장 덕분이요. 그래 맞아. 엄장이 도와줘서 이렇게 나무를 옮길 수가 있었어. 정말 고맙구려. 이웃 마을 사람들의 말에 엄장이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별일도 아니었는데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탁하시지요. 그때 광덕이 엄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엄장, 정말 대단하군. 자네가 이곳에서 커다란 나무를 옮긴다는 말을 듣고 도와주려고 달려왔다네. 그런데 난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구먼. 이봐 친구, 이렇게 달려와 준 것만으로 충분하다네. 엄장은 광덕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렇게 광덕과 엄장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이웃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친구라는 것에 깜짝 놀랐죠. 하지만 세상에서 이 두 사람만큼 잘 맞는 친구도 없었답니다. 광덕과 엄장은 어린 시절부터 한 마을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엄장은 키도 크고 힘이 센 아이였지만 광덕은 방 안에서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하는 여린 아이였지요. 광덕은
아이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엄장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광덕을 괴롭힐 때면 엄장이 달려와 아이들을 혼내주곤 했지요. 광덕은 책에서 읽은 것들을 엄장에게 얘기해주곤 했어요. 특히 불경의 내용들을 엄장이 무척 좋아했지요. 어느 날 엄장은 광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불경을 외워 우리 둘 중 누군가 먼저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면 남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어떨까? 엄장의 말에 광덕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군. 엄장, 우리 꼭 그렇게 하자고.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어른이 되었지만 광덕과 엄장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죠. 두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때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광덕과 엄장은 종종 그들의 약속을 이야기하곤 했지요. 엄장, 기억하는가? 우리가 극락에 가게 되면 남은 사람에게 꼭 알려주자고 했던 약속 말이네. 그럼 기억하고 말고 난 그 약속을 꼭 지킬 걸세. 엄장이 환하게 웃으며 광덕에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 광덕이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을 때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놀란 광덕이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광덕이 용기를 내어 그 여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왜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것이오? 광덕의 말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본 광덕은 깜짝 놀랐답니다. 여인이 무척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분황사에서 일하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큰 실수를 하여 절에서 쫓겨났지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도 막막하여 울고 있었답니다. 여인의 이야기에 광덕은 마음이 아팠어요. 잠시 고민하던 광덕은 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지요. 이보시오, 갈 곳이 없다면 내 집으로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소? 광덕의 말에 여인의 표정이 환해졌답니다. 그날부터 광덕과 여인은 분황사이의 서쪽 마을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광덕은 온종일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여인은 집에서 광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지요. 광덕이 이 여인과 함께 살게 된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광덕이 예쁜 색시를 얻어 잘 지내고 있다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더니 광덕은 복을 받았군 그래. 이 소문은 엄장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엄장은 광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장은 혼자서라도 열심히 불도를 닦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에게 암자를 짓고 농사를 지으며 불경을 공부했지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에 엄장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장, 나는 극락세계로 가니 잘 지내다가 나를 따라오게. 그것은 광덕의 목소리였지요. 놀란 엄장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광덕이 사라진 곳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신비한 빛이 땅으로 비치고 있었어요. 엄장은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엄장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광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날이 밝자마자 엄장이 광덕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집에서는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엄장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인은 어제 저녁에 숨을 거둔 광덕의 시신을 붙들고 울고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엄장의 물음에 여인은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어제 저녁 때 갑자기 숨을 거두셨답니다. 제게 무척 잘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슬프군요. 여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광덕님을 장사진에 드려야겠어요. 광덕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은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엄장은 여인과 함께 광덕을 정성껏 장사 지내주었어요. 이렇게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광덕은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광덕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다음 날부터 엄장은 여인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 엄장이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 하려고 하자 여인은 엄장을 꾸짖었죠. 광덕님은 저와 10여 년을 살았지만 하룻밤도 함께 누운 적이 없습니다. 광덕님은 밤마다 단정히 앉아 연분만을 외웠지요. 여인의 말에 엄장은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엄장은 원효대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로 했어요. 몇 년간 열심히 불도 닦는 데 열중한 엄장은 마침내 광덕이 먼저 간 극락세계로 갈 수 있었답니다.